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얼스프 박진국이고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AI 시대의 자녀 교육과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미래의 인재 핵심 역량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부모님의 역할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코치로서의 역할인데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강점, 잘하는 재능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키워주는지도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본인들이 다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하나는 성장 환경의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의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지식 전달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암기식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이 되었고요. 또 교사 중심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표준화된 교육에서 이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미래 사회가 요구한 인재상에서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던져졌을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상이 필요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협업을 하고 또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자기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또 이것들을 잘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남는 시간에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툴을 활용해서 더 많은 창의적인,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착안해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개인 맞춤형 합숙을 더 도와주고요. 또 시간이란 어떤 공간이란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피드백 같은 것도 평가 같은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객관화도 하는 것도 충분히 이런 툴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상 환경을 활용해 가지고요. 직접 어떤 환경에 어떤 지역에 또는 가지 않아도 실험 같은 경우에 직접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 결과를 데이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서 더 풍부하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의 역량을 또 평가할 수 있고 또 디벨롭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AI 시대에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과 활용해서 진행했을 때 아이의 역량이 조금 더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뭔가 학습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이제는 검색을 통해서 분석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석을 해봐라. 또 분석한 내용을 읽고 보니까 이건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되네. 그럼 이걸 좀 더 찾아줘. 이렇게 뭔가 읽고 판단하고 또 결단 내리고 또 새로운 명령어를 주고 또 질문을 하고 또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핑퐁하는 과정 속에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을 제가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AI 툴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이걸 활용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해서 더 엑기스적인, 더 정말 유용한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툴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글쓰기라든지 또는 책을 읽는 거라든지 다른 탐구하는 실험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또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절약하다 보니까 취미 활동도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험 중심의 학습,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해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실행력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고 하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한번 해보면서 실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미래사에 필요한 인재상을 기를 수 있는 인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발전 나아가서 진행하면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성공에 대한 정의도 좀 다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다 잘 마스터해야지만 성공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내가 수행해도 나는 아주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만족도가 다르고 또 목표가 다르고 또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도 나름대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다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피드백으로 정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학습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능력, 어휘력,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요. 현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아이의 상태와 또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꿈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현재 상태에서 이 준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점핑해야 될까를 먼저 알아보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조금 걸릴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준비되어야 하는 준비하게 되는 시간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진행하면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진짜 잘하는 거 내가 또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나의 재능을 아이들 재능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맞춤식 학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추천드리고요. 또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얼리어답터처럼요. 뭔가 어떤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 기계를 실제 사용해 보면서 어떤지 뭐가 기능이 좋은지 이전과는 뭐가 다른지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건 별로다 뭔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분석하면서 나가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서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좋은 수업이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해야지만 더 효과적인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직접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 좋은 교육이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새롭게 창조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르쳐도 똑같은 것을 배워도 배우는 학습자의 어떤 태도와 또는 경험에 따라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제가 대비하고 있잖아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시험을 통과해서 모인 친구들이 이런 문제 해결력을 해 나가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면서 각자의 생각을 같이 또 공유하고 시너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조금 지원해서 다니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영재교육원이 아니라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 새로운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어떤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융화되는 과정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형 인재 핵심 역량 중에서는요. 바로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도구를 활용한 능력,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디지털 윤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습 목표 설정도 필요하고요. 스스로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내야 되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되고요. 또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 생각하기, 역발상 해보기, 다르게 생각해보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또 난 어떤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저는 수학이랑 과학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어휘력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되게 좋겠는데요.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갖춰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서로 교감하면서 의사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청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인데요.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잖아요. 또 하나는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통한 성장이 또 필요한데요. 그 실패를 그냥 우리가 실패로 받아들여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것을 더 내가 성장시켜야 되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뼈가 아프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보면 아이쿠 막 이불킥 하면서 막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뼈아픈 시간이 있어야지만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에 빠져 있으면 더 생산적인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창의성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때 바로 그때 미래 인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재능들이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솟아오르거든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기쁜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난 전혀 무기력해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발상으로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한번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도 너무 과하게 하기 싫은 것보다는요. 간단한 거라도 해보면서 나 이거 좀 잘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한 두려움을 깨어가면서 도전해 나간다면요. 아마 열정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야지만 더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조그만한 성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목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뭔가 바라는 것, 그쵸? 소망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행복하고 기쁜지 평안한지, 그리고 내가 진짜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전과 실행을 하면서 배워나가면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기를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 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서로 갈등도 일어날 수 있죠. 서로 소통하면서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협업 능력과 의사동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는 좌절할 수 있죠. 힘이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춤추는 것 좀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어떤 적응한 영역도 필요한데요.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근데 변화가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나도 그 변화의 물결 속에 같이 타고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아주 즐겁게 타면서 여유롭게 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정말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내면 들어가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진짜 이렇게 막 고생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들 사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런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마이너스가 되는 정말 나한테 정말 뼈아픈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이겨내는 과정 속에 엄청난 점핑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다시 긍정적인 사고를 올라오고 다시 해내겠다. 난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어떤 그 길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의 인재의 그 미래 인재상에 필요한 그런 역량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또 마인드를 좀 더 강하게 또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과정, 환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코칭해 주시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괜찮아, 잘했어,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안에는 진짜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과정 속에 아이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C 핵심의 새로운 역할은 뭐냐면요. 일단 AI 디지털 기술을 무조건 막지는 마시고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좀 체킹을 해주시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것을 해냈는지 또 무엇을 찾아냈는지를 조금 물어봐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아이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또 관심 가져주시죠. 학원을 많이 보내고 뭐 어디를 많이 보내서 투자해 주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아이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그마한 관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 생기지만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조금 점검하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 또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같이 소통하면서 규칙을 정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과 윤리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적입니다. 그래서 윤리 교육을 잘 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가족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런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이런 기기를 활용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로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디지털 기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기 주도성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스스로 하니까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경험을 쌓아가서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을 잘 길러서 주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도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거 좋겠죠. 그래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항상 점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제보다는 자율성, 관찰을 통해서 또 안정성을 보장해 주시고요. 또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궁금해 하시면서 피드백 해주시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학습자가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개입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는 개입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거는 아이의 어떤 역량을 기르는데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강점의 발견에 있어서는요. 기질, 성향을 잘 이해할 어떤 성향인지 섬세한지 아니면 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또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아이가 막 말로 떠들고 실제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 주시고 기록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 기반의 진로 탐색인데요. 나의 어떤 감정이 어떤지 행복한지 기쁜지 즐거움지 슬픈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성공했던 경험은 실패한 경험인지 분석해 보고요. 또 맛보기로라도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멘토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멘토님의 경험담을 듣게 하는 것도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유망 직업도 찾아보시면서 아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관심 있는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는요, AI 시대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직업이 또 디벨로퍼 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스스로 새로운 분야와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새로운 분야의 닉네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잘하는 것이 꼭 진로의 포커스가 되진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잘은 하지만 뭐 잘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좋아는 하지만 잘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구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획력을 기를 수 있는 것 중에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유튜브 활동할 때 아이들이 나중에 꿈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뭐 유튜브가 돼서 유명해지면은 구독자가 많으면 수익이 막 올라가니까 뭐 요즘에 그 뉴스를 보더라도 올해 뭐 그 세금을 신고한 사람들 중에서 유튜브 그 컨텐츠 제작자 중에서도 억대의 수익을 버는 사람이 꽤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안전한 범위 안에서 부모님과의 상의하는 범위 안에서 도전해보는 것도 도움 되겠죠. 어떤 친구는 캐리컬처 그림을 되게 잘 그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뭐 이모티콘이나 굿즈를 만들게 돼서 그것이 나중에 수익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령에 맞는 진로 탄생을 도와줘야 되고요.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잘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 해줘야 되고요. 중학교 진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 방향에 따라서 학습의 진도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코칭해 드려야 되고요. 또 학과 같은 경우에도 선택 학과를 통해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래에 나는 어떤 직업을 할 건지, 또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까지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드맵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이라고 해가지고요.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도전의식 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성취, 하고 싶다는 동기,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심리적인 자원이 됐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어서 AI라고는 도구를 활용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서 수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기르면서 성취하는 걸 통해서 결과물을 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도전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배워갈 수 있게 포기하지 않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한 배움을 가지고 해석해서 나름대로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어떤 지지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즐겨라.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보완해 주시고 또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또 우리가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실패에 말몰되지 않고 그 실패가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더 강조해 주시면서 또 그걸 체험하게 되면 아이들이 변해요. 아, 저번에 실패했던 것들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었는데 그 배운 걸 적용해서 했더니 성공했어.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겠죠? 일단 집에서는요, 이런 챗GPT라든지 AI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 내에서도 이런 기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규칙을 정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 합의에 의한 규칙, 코칭이란 자체가 그렇거든요. 고객과 코치 사이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룰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기 주도성 성장과 마인드셋인데요.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고요. 아직 못한다, 아니 아직 배우는 중이란 관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노력과 그 과정을 인정하는 대화 습관이 필요한 과정, 진행한 과정 속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못해라는 것보다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괜찮아, 가면 갈수록 배우면서 잘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배움과 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문화들을 키워나가는 것을 아이들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원센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커뮤니티도 많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서 아이들 그 좋은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또 큰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럼 코칭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같이 뛰거나 걷거나 울거나 웃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도움을 요청할 땐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AIC의 자녀 교육은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미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그 디지털 툴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 해결력, 도전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강점과 흥미를 발견하고 나이에 맞게 진로 코칭해 주시고요. AI 도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서 균형 있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해주고요. 오히려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고요. 자기 효능감,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마인드셋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학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AIC를 변화의 물결을 아주 스무스하게 타신다면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아이가 정말 미래의 인재상으로 정말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재로 키워지게 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열정과 도전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깨우쳐진 것들을 계속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에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도전, 작은 것이라도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래 인재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를 꼭 잘 생각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어떤 것이라고요? 질문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